PT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중에 PT를 받으면 좀 참고하면 좋을 몇 가지 좀 얘기해 볼까 해요. 근데 주한 선생님이 좀 보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아무래도 가장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자격사항이나 경력사항, 외모 보여지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 들고요. 더 나아가서 주되게 활동하는 SNS나 네. 네이버 블로그 등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첫 번째 자격증이라고 하면 그렇죠. 어떤 자격증들이 가장 좋겠죠? 국가에서 주관하는 생체는 네.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렇죠. 네,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선생님이 좀 배우는데 안 아까워하는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어요. 금액이 좀 네. 크다 보니까. 경력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경력은 트레이너 기간의 경력도 중요한데 네. 얼만큼 경험을 해봤냐, 그러니까 뭐 이제 대회를 나가봤냐, 여러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여러 교수님들한테 교육을 받고 그걸 좀 이제 경험적 지식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아까 외모 말씀하셨어요. 네, 그쵸, 외모. 외모 저도 좀 되게 중요하다고 네. 생각해요. 이게 단순히 잘생겼다, 그쵸. 못생겼다가 아니라 얼마 좀 이 사람이 좀 단정하냐. 그쵸, 맞아요. 또 더 중요한 건 이 사람 냄새가 나냐. 그치. 냄새 나는 분들이 간 계세요. 흡연하시는 분들이 맞아요. 계시는데 흡연하는 거 뭐 괜찮다 그거야. 근데 흡연하고 바로 와서 담배 냄새 풍기면서 수업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. 서비스직이니까 맞죠. 가까이 붙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하다 보니 냄새적인 청결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쵸. 네. 요즘 좀 SNS를 그쵸. 좀 많이 하고 네. 있어요. 트레이너 선생님께서. 맞아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높은 확률로 그쵸. 좋은 선생님을 고르는 데 있어서 SNS 활동이 좀 활발하신 분들이 네, 꽤나 맞아요.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다 맞아요. 라는 생각이 좀 요즘 좀 많이 들어요. 이게 쉽지 않거든요. 네. 꾸준함이 쉽지 않아요. 맞아요. 자기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고 해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데 맞죠. 수업 퀄리티를 좀 생각하다 보면 SNS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게 되거든요. 맞죠. 그래도 끄집고 가는 저는 좀 대단하다고 봅니다, 진짜. 저희는 꼭 체험 수업을 받아보는 거를 권장하죠. 네, 맞아요. 체험 수업을 받을 때 좀 고려하면 좋을 부분들 몇 가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전달력 좀 중요시 생각하고 있어요. 제가 좀 트레이너 생활 계속 하면서 배우고 교육을 듣고 이런 게 정말 많아져요.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필터링을 거쳐서 회원들한테 좀 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지 좀 중요한 게 가장 큰 전달력이지 않을까. 아무래도 어렵게 설명하면 이게 뭔지 싶을 정도로 끝도 없어. 어렵게 설명하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게 그게 좀 트레이너의 가장 큰 능력이다.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운동 참여자의 히스토리가 좀 중요하지 않나요? 맞아요. 히스토리. 이게 회원님들께서 저희가 웬만한 센터에서는 이런 작성지를 작성을 하잖아요. 근데 거기에 안 써놓는 사람도 되게 많아. 엄청 많아요. 엄청 많아. 수업하다 알 네, 때는 되게 많고. 교육받고 딱 했을 때 첫 번째가 가장 큰 게 부끄러움이라고 그렇죠. 하더라고요. 이게 아무래도 낯선 이한테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고 아픈 부위를 얘기하고 이런 것 자체가 조금 나 좀 뭔가 좀 위축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그런 게 이게 있어요. 좀 커서 대부분 좀 숨겼다가 네. 그래서 운동하다가 안 나오는 동작이 있을 때 우리가 또 캐물으면 그쵸. 대답해 주셔. 근데 또 그 캐묻는 과정이 쉽지 않거든요. 히스토리랑 전달력 되게 중요하다. 그다음 저희가 생각하는 게 커리큘럼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체험 수업을 거의 웬만하면 50분 진행하죠. 그렇죠. 제가 뭐 듣기로는 30분, 2, 30분 진행하고 이제 세일즈를 통해서 압박하시는 분들도 있다. 네. 물론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맞죠. 있지만 참여자들한테 좀 더 감정을 이입 좀 안 좋은 방향은 좀 아닌가. 이 회원님들을 환자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아, 꽤나 있어. 환자라고 그거는 생각하는 사람들이. 큰일입니다. 전문의분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운동 쪽으로 풀어나가는 일이 따로 있는 건데 그게 약간 경계선이 요즘 그렇죠. 좀 애매모호해지고 있는 거죠. 결국에는 커리큘럼 참여자들한테 맞춰야 되는 거고 그렇죠. 운동 참여자들의 얘기를 네. 어떤 사람은 보디빌딩적 운동이 좋아하면 그 길로 가는 거고 때문에 확실히 선생님들이 교육을 좀 이리저리 좀 많이 네. 다니는 것 같아요. 요즘 폭을 넓히기 위해서. 중요한 거는 이제 보편적인 보디빌딩 운동을 좀 지향할 필요도 있다라고 그쵸. 생각이 들고 그게 필요한 사람도 분명히 있어. 그걸 맞아요. 원하는 사람도 네. 분명히 있고. 네, 첫 번째 접근성이 다 유튜브, SNS를 보고 맞죠. 들어왔던 게 보디빌딩이거든요. 이게 진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무조건적으로. 근데 저희가 말하는 건 보디빌딩이 너무 국한적이면 안 된다.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다. 사람마다 다른 운동들을 해주는 게 좋다. 체험 수업을 통해서 솔직히 한 번만에 알아내기는 쉽진 않죠. 쉽진 않지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냐. 맞지. 진짜 가장 되게 중요한 게 중요하죠. 나한테 어떤 네. 도움이 되냐예요. 체험 수업 받았을 때 꼭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.